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겨울철까지 다가오면서 걱정도 늡니다. 정치 소용돌이 속에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지 관심사인데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가 나왔습니다. 유가 하락과 개인 소비 지출이 기대 이상이었고 국내 총생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는 감세를 기대하고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민간 부문 재고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재외선거인들은 투표 참여가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은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내년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정선거법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는 1967년과 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으며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실시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핵실험 후 82일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제재안에 비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회의.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있었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면에서 역대 최강으로 평가됐던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는 것과 핵과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해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 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 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을 골자로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으로 당장 북한의 석탄 수출이 8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를 통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여행금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돼 제재 대상이 개인 39명, 단체 42개 등 모두 81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북핵 6자 회담에 대해서는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캠퍼스 내 불체 학생에게도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전국 300여 개 대학들이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확대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불체자 추방 및 다카 행정명령 폐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비리그 등 전국 300곳 이상의 대학들이 다카 프로그램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퍼모나 대학 측이 최초 작성한 이 청원서는 대학연합이 회람을 돌려 전국 대학들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다카 수혜자는 지난 6월 기준 74만 1,546명에 달합니다. 다카 지지 대학들은 불체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컬럼비아대는 불체 학생 대상 학자금 보조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웨슬리안대는 캠퍼스가 이들 학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5년간 10만 달러가 넘는 렌트를 체불하고도 퇴거를 당하지 않았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이 악성 테넌트와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한인회 건물 테넌트에 대한 첫 퇴거 소송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관련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넌트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이후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3층 테넌트 가운데 두 가구를 상대로 한 퇴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인종인 이들 세입자 2명은 약 6천 스퀘어핏을 사용하면서도 지난 5년간 약 10만 8천 달러의 렌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017년 설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4일 열리는 설 퍼레이드는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가 합동으로 주최하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9일 한인 커뮤니티 측 진행을 맡은 퀸즈 한인회에 따르면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이번 설 퍼레이드는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됐습니다. 60여 개 한인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고 꽃차도 동원될 예정입니다. 이날 퍼레이드의 행진은 오전 11시 유니언 스트릿에서 출발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릿 노던 블루바드까지 1시간가량 이어집니다. 행진을 마친 낮 12시부터는 플로싱 금강산 식당, 산수갑산 식당에서 떡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오후 1시부터는 금강산 연회장에서 K-팝 댄스 컨테스트와 국악 공연 등 우리설 대잔치가 마련됩니다. 이날 퍼레이드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들은 배너를 갖고 오전 10시까지 백구 경찰서 앞으로 모이면 됩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이날 퍼레이드와 우리설 대잔치 개최를 위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 지역 저소득층 서민 아파트 분양을 알렸습니다. 총 104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내년 1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은 28일 옛 도미노 슈가 팩토리 부지에 건설 중인 16층 거주용 건물 중 104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입주 신청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 40가구, 원베드룸 49가구, 투베드룸 15가구 등으로 연소득이 21,772에서 25,400달러면 스튜디오의 경우 월 렌트 596달러입니다. 원베드룸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3,280에서 25,400달러이거나 2인 기준으로는 23,280에서 29,000달러이면 640달러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투베드룸도 이 같은 소득 차이에 따라 775달러에 렌트할 수 있는 유닛이 2가구 마련되며 979달러 하는 유닛은 13가구가 들어섭니다. 월 렌트에 개수 요금은 포함됩니다. 이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피트니스
피트니스 센터와 자전거 보관소, 런드리룸, 주차장 등의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 개별 인터뷰를 통해 최종 입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뉴저지 주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은퇴 경찰 3명 이상이 배치됩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후 교내 안전 강화 조치인데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내 공사립, 초중, 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까지의 무장한 65세 이하 은퇴 경찰을 3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학생들을 총기 위협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샌디옥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로드아이타운과 오션 카운티 버클리 타운시 밖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커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은퇴한 경찰을 학교에 무장 경비 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직업교육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마약과 약물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해당됩니다. 편안한 노후 준비한다고 되는 걸까요? 일반 중산층의 노후 대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의 꿈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자료를 분석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은퇴계좌 저축액이 전혀 없고 연금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미 전체 가정의 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후를 위한 준비는 소득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연소득 상위 10% 부유층의 경우 노후자금 평균 저축액은 41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노후자금 저축액 평균은 7만 3,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별 월소득 중간값의 15개월치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소득 상위 10%의 경우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평균 소득은 16만 2,18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6%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산층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8만 6,516달러로 상위 부유층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 같은 격차로 인해 부유층은 충분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꿈꾸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말 시즌을 앞두고 각종 사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전화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집이나 사업체로 배달되는 선물이나 현금성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